제6장 5월 11일 수요일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레건을 침대에 눕히고 덧문에 자물쇠를 달고 그녀의 침실과 욕실에 있는 모든 거울을 치웠다. 점점 더 많은 혼수 상태가 되고 발작 중에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새로운 현상이며 진정한 히스테리아를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초능력 현상 영역에서 몇 가지 증상이 의사 클라인이 찾아왔고 크리스는 사론과 함께 레건이 혼수 상태일 때 수스타겐 영양식을 공급하는 절차를 배웠다. 그는 비강 튜브를 삽입했다. 먼저 크리스는 딸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으며 의사의 말을 듣고 클리닉에서 들은 다른 말들을 밀어내려 했다. 그 말들은 마치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안개가 스며드는 것처럼 그녀의 의식을 스며들었다.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셨죠. 맥닐 부인? 맞나요? 종교 교육은 전혀 받지 않았나요? 신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것 말이에요. 왜요? 레건의 헛소리 중 많은 부분이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은 어디서 얻었을까요? 예를 들어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예수와 마리아, 69 블라든가. 클라인은 레건의 위장으로 튜브를 넣었다. 먼저 튜브를 통해 액체가 폐로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가 지시했다. 만약 원시 문화에서만 볼 수 있는 일종의 몽유병 빙의 장애입니다. 우리는 이를 몽유병형 빙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말해 이 장애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어떤 갈등이나 죄책감이 환자가 자신의 몸이 외계의 지능체에 침투당했다고 믿게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압니다. 옛날에는 악마의 빙의된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환자가 알고 있거나 본 적이 있는 사람의 영혼이죠. 그들은 목소리나 말투, 심지어 얼굴 표정까지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우울한 클라인 박사가 집을 떠난 후 크리스는 비버리 힐스의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 무기력하게 그 세그먼트를 감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페린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외출 중이었다. 크리스는 절망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빙의한 경우는 다루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노나 과잉 활동, 운동 흥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몽유병형 빙의의 또 다른 주요 유형에서는 새로운 인격이 항상 악의적이며 원래 인격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그 목적은 원래 인격을 해치고 고문하며 때로는 죽이는 것입니다. 레건의 침대와 손목에 구속 벨트를 고정하는 카르를 지켜보며 크리스는 지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레건의 머리 아래 베개를 가운데에 놓으려고 움직이다가 스위스인이 몸을 펴고 레건의 얼굴을 가련하게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괜찮아질 거예요. 그가 물었다. 그의 말에는 약간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 십자가를 누가 여기 놓았죠? 크리스가 레건의 베개 밑에 숨겨져 있던 물건을 집어들며 물었다. 이 증후군은 어떤 갈등이나 죄책감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선의 방법은 최면 요법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최면 상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르코신테시스를 시도해 보았지만 그것도 막다른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뭐죠?
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시도하고 변화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크리스는 주방에서 타자기를 설치하고 있는 샤론을 발견했다. 그녀는 방금 지하실 놀이방에서 타자기를 가져왔다. 밀리는 싱크대에서 스튜를 만들기 위해 당근을 썰고 있었다. 샤론, 이 십자가를 레건의 베개 밑에 넣은 게 당신이에요? 크리스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샤론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당신이 아니에요? 크리스, 저는 그 십자가에 대해 전혀 몰라요. 비행기에서 말했잖아요. 제가 레건에게 한 말은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과 아마도. 알았어요. 샤론, 알았어요. 믿어요. 하지만 저는 안 했어요. 일리가 방어적으로 말했다. 누가 거기 놓았는지 몰라요. 크리스가 소리를 지르며 터져나왔다. 그 빌어먹을 십자가가 저절로 거기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분노로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는 방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제 말해요. 누가 그걸 거기 놓았는지, 누가. 갑자기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울부짖었다. 아, 하나님,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밀리와 카를은 말없이 샤론이 크리스의 목을 위로하듯 쓰다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샤론이 말했다. 크리스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네, 아마도 그랬던 사람은 도와주려고 했던 거겠죠. 다시 말하지만 그녀를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녀를 내 시야에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미안해요. 네, 미안하다고요. 세상에 88명의 의사들이 당신의 모든 헛소리와 함께 말할 수 있는 건. 크리스는 담배를 피우고 초조하게 끄고는 레건을 보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어두운 침실에서 그녀는 레건의 침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카를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레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만지고 있었다. 그의 손에 무엇이 있는 거지? 크리스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그것이 주방에서 만든 임시 얼음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카를은 레건의 이마를 식히고 있었다. 크리스는 감동을 받아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고 카를이 움직이지 않고 그녀의 존재를 알리지 않자 그녀는 돌아서서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블랙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그런 다음 충동적으로 서재로 갔다. 어쩌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빙의는 히스테리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후군의 기원이 거의 항상 자기 암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딸은 빙의에 대해 알고 있었고 빙의를 믿었으며 몇몇 증상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녀의 무의식이 그 증후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된다면 자기 암시적인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충격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치료사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렇겠죠. 아주 드문 가능성이지만 당신이 딸을 입원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면 말해보세요. 제발. 그게 뭐죠? 혹시 구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맥닐 부인. 서재의 책들은 가구의 일부였고 크리스는 그것들에 익숙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제목을 훑어보며 찾고 있었다. 찾고. 의식화된 의식을 통해 랍비와 사제들이 영혼을 쫓아내려 했던 형식화된 의식입니다. 이제는 가톨릭 교회만이 이를 버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를 창피하게 여기며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빙의되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의식이 매우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이유는 아니지만 그것은 순전히 암시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빙의 믿음이 그것을 일으키거나 적어도 증후군의 모습을 만들어냈고 마찬가지로 구마의 힘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법사가 멀리서 죽음의 광선을 쏘면 반드시 죽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죽습니다. 그들은 그냥 누워서 천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다른 마법사의 반대 광선뿐입니다. 제가 무당에게 데려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마도 그렇습니다. 절박한 상황이라면 아마도 사제에게 데려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다소 이상한 조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레건이 빙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특히 구마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면 말이죠. 그녀가 그것에 대해 읽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나요? 뭐든지요. 아니요. 복음서를 읽었을 가능성은요? 신약 성경 말이에요. 에요. 그 안에는 많은 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마 이야기도 있죠. 증상에 대한 묘사도 오늘날의 빙의와 같습니다. 만약 이봐요. 소용없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그녀의 아버지가 제가 무당을 불렀다는 걸 알면. 크리스는 책장을 따라 손톱을 클릭하며 책을 찾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성경도, 신약 성경도, 아무것. 잠깐. 그녀의 눈은 아래 선반의 제목으로 빠르게 돌아갔다. 페린이 보내준 마녀책이었다. 크리스는 그 책을 꺼내 목차를 펼쳤다. 그녀의 엄지손톱이 아래로 내려갔다. 거기. 빙의 상태라는 제목이 심장 박동처럼 뛰고 있었다. 크리스는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는지 사론에게 물어보기 위해 주방으로 갔다. 사론은 타자기를 치고 있었다. 크리스는 책을 들어 올렸다. 이 마녀책 읽었어요. 사론. 사론은 타자를 치며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뭘 읽어요? 이 마녀책 말이에요. 아니요. 이 책을 서재에 두었나요? 아니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일리는 어디 있어요? 시장에 갔어요. 크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런 다음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레건의 침실로 갔다. 그녀는 카를에게 책을 보여주었다. 이 책을 서재에 두었나요? 카를? 아니요, 부인. 어쩌면 윌리일지도 몰라요. 크리스는 책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작은 흥분이 일었다. 의사들이 옳았을까?
이것이 답일까? 레건이 이 책에서 자기 암시를 통해 장애를 얻었을까? 그녀의 증상이 여기 적혀 있을까? 구체적인 것이? 크리스는 탁자에 앉아 빙의에 관한 장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악마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현상은 빙의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악마나 죽은 사람의 영혼에 의해 침투되고 통제된다고 믿는 상태입니다. 이 현상은 역사의 어떤 시기나 지구의 어떤 곳에서나 보고된 바 있으며 비교적 일관된 용어로 묘사되지만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트라우고트 웨스터라이의 1921년 연구 이후로 이 분야의 지식에 큰 발전은 없었습니다. 정신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요. 크리스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의사들에게 다른 인상을 받았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시기에 걸쳐 극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주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소리, 말투, 얼굴 표정, 특징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주체, 자신도 이제 원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인간이든 악마든 새로운 이름과 별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상은 어디 있을까? 크리스는 초조하게 생각했다. 말레이 제도에서는 빙의가 오늘날에도 일상적인 일입니다. 빙의된 사람은 죽은 사람의 영혼에 의해 움직임, 목소리, 말투를 흉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러나 가짜 빙의, 즉 사기, 편집증, 히스테리아로 귀결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현상을 해석하는 것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가장 오래된 해석은 영적인 것이며 침투하는 인격이 원래 인격에는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악마 빙의의 경우 악마는 원래 인격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거나 거기, 뭔가, 레건의 헛소리, 언어를 시도하는 것일까? 그녀는 빠르게 계속 읽었다. 또는 여러 가지 초능력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력, 물질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물체를 움직이는 것, 노크 소리, 침대 위아래로 튕기는 것, 죽은 사람에 의한 빙의의 경우 웨스터라이의 기록에 따르면 한 수도사가 빙의된 후 갑자기 뛰어난 춤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빙의되기 전에는 한 번도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때때로 매우 인상적이어서 정신과 의사용은 직접 연구한 후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스럽다. 이 글의 어조는 걱정스럽다. 그리고 미국 최고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와세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10대 소녀를 가까이에서 연구한 후 빙의 현상에 대한 영적 해석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12년 전에 죽은 마리 로프라는 소녀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크리스는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했다. 사론이 타자기를 치다 말고 일어나 문을 열러가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악마 빙의는 일반적으로 초기 기독교 시대에 기원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빙의와 구마는 예수님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초기 문명들은 악마가 몸에 침투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아이들을 위한 구마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러가라, 어둠 속에서 온 자여, 코가 뒤로 돌아가고 얼굴이 거꾸로 된 자여. 이 아이에게 입맞춤을 하러 왔느냐? 나는 너를 막을 것이다.
크리스. 그녀는 계속 읽느라 바빴다. 샤론,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살인 전담반 형사가 뵙기를 원하세요. 아, 세상에, 샤론. 그냥. 그녀는 멈췄다. 아니, 아니, 잠깐만. 크리스는 인상을 찌푸리며 여전히 책을 바라보았다. 아니, 아니, 들어오라고 해 들여보내. 발소리, 기다리는 소리.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크리스는 생각했다. 그녀는 예감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생생한 꿈을 기억할 수 없는 것처럼. 그는 모자챙을 구깃구깃하게 만지작거리며 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비굴하게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쁘시죠? 바쁘시죠? 방해가 되었군요. 세상은 어때요? 아주 나쁩니다. 아주 나쁩니다. 따님은 좀 어떠신가요? 변화는 없어요. 아, 정말 유감입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그는 이제 탁자 옆에 서서 눈꺼풀을 걱정스럽게 내리깔고 있었다. 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따님이 아프시니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제 딸 루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아니요, 세일라였어요. 제 작은. 앉으세요. 크리스가 말을 잘랐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는 감사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크리스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계속 말씀하시죠. 크리스가 형사에게 물었다. 아, 네, 제 딸 말인데요. 그녀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시작하면 제 인생 이야기를 다 말할 것 같아서요. 정말이에요.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 놀라운 이야기죠. 정말이에요. 제 말을 믿으세요.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어머니는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에게 계필테 피시를 만들어 주셨어요. 알죠? 그런데 한 주 내내 목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욕조에 잉어를 넣어 두셨거든요. 그 잉어가 욕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독소를 몸에서 빼내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왜냐하면 그게 그만하세요.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그는 지친 듯 한숨을 쉬며 손을 저었다. 하지만 가끔은 웃음이 필요하죠. 울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크리스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아, 읽고 계시군요. 그는 마녀책의 제목을 흘끗 보며 말했다. 영화 때문에 읽으시나요? 그냥 읽는 거예요. 재미있나요? 방금 시작했어요. 마녀죠. 그는 고개를 기울이고 페이지 상단의 제목을 읽었다. 무슨 일이에요? 크리스가 그에게 물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바쁘시죠? 바쁘시죠? 이제 끝내겠습니다. 데닝스 씨 말인데요. 맥닐 부인.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바쁘시죠? 바쁘시죠? 이제 끝내겠습니다. 데닝스 씨 말인데요. 맥닐 부인. 그래서요? 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탁자 위에 손을 모았다. 아, 데닝스 씨가 그날 밤 이곳을 방문했을 때 부인을 기다리다가 20분 만에 떠났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아, 그건 버크다운 것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데닝스 씨가 M 스트리트의 술집을 자주 드나드는 것도 그의 습관인가요? 아니요. 그리고 택시를 타는 것도 그의 습관이 아니죠?
네, 그랬어요. 그럼 그가 왜 집을 나서서 계단 꼭대기 플랫폼을 걸어갔는지, 그리고 왜 택시 회사에서 그날 밤 이 집에서 전화가 걸려온 기록이 없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킨더만이 덧붙였다. 그날 밤 이 집에서 걸려온 전화는 오후 6시 47분에 사론 양을 태우고 간 것뿐이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크리스는 목소리에 힘이 빠진 채 대답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부인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군요. 샤론이 형사를 보며 놀란 듯 외쳤다. 네, 용서하세요. 형사가 말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크리스는 숨을 얕게 쉬며 형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떤 점에서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손 위에 타자기 용지를 뭉쳐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법의학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데닝스 씨가 사고로 죽을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를 살해했다는 말씀인가요? 크리스가 긴장하며 물었다. 그의 머리 위치와 목에 근육이 찢어진 것은 형사가 말했다. 아, 하나님. 크리스가 움찔했다. 네, 고통스럽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데닝스 씨가 계단에 부딪히기 전에 먼저 떨어지지 않았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 20에서 30피트 정도 떨어진 후에 계단을 굴러떨어졌다면 말이죠. 그래서 명백한 가능성은 어쩌면 그는 사론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떠난 후 데닝스 씨는 어디 있었나요? 아이와 함께였나요? 아니요. 아래층 서재에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혹시 따님이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데닝스 씨가 따님의 방에 있었는지요? 그녀는 그날 밤 강력한 진정제를 맞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도 진정제를 맞았나요? 그가 말을 잘랐다. 아, 네, 사실 그랬어요. 그럼 어떻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을 때도 그랬죠. 그렇죠. 하지만 어쩌면 그녀가 깨어났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럴 리 없어요. 그리고 그녀도 그날 진정제를 맞았나요? 그가 말을 잘랐다. 아, 네, 맞아요. 그럼 어떻다는 거죠? 그날 제가 그녀를 창가에서 본 것 같아요. 잘못 보셨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확실하지 않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크리스가 물었다. 명백한 가능성은 어쩌면 데닝스 씨가 너무 취해서 따님의 침실 창문에서 넘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첫째, 그날 창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둘째, 버크는 술에 취해도 절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술에 취해도 촬영을 할 수 있었죠. 그럼 그가 어떻게 계단에서 넘어질 수 있겠어요? 그가 죽기 전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나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친구들이 미리 연락 없이 찾아오나요? 버크뿐이에요. 크리스가 물었다. 에요. 형사는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든 구겨진 종이를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상하군. 정말 이상해요. 그는 지친 듯 한숨을 쉬었다. 이상해요. 그런 다음
그는 고개를 들어 크리스를 바라보았다. 데닝스 씨는 부인을 만나지도 못하고 아픈 따님을 혼자 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맥닐 부인, 그가 창문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그의 목에 난 상처는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악마에 의한 의식살인에 대해 이 책에서 읽으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이 책에는 없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그러나 용서하세요. 부인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쌍한 데닝스 씨는 악마에 의한 의식살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목이 비틀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맥닐 부인. 크리스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떤 광신자가 데닝스 씨를 살해했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다. 그는 크리스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부인께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사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직감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저는 어떤 강력한 남자가 데닝스 씨를 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리고 그의 두개골이 골절된 것과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로 미루어 보아 데닝스 씨는 살해된 후에 따님의 창문에서 밀려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곳에는 따님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부인이 떠난 후, 사론 양이 떠난 후 누군가가 찾아왔을 가능성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누가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나요? 하나님, 잠깐만요. 크리스가 여전히 충격에 빠진 채 속삭였다. 네, 죄송합니다. 고통스럽죠. 그리고 어쩌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나요? 크리스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그런 다음 고개를 들어 킨더만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샤론 양, 혹시 당신을 찾아온 사람이 있나요? 그가 샤론에게 물었다.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샤론이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크리스는 샤론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의 남자친구가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남자친구요? 킨더만이 물었다. 그녀의 남자친구예요. 크리스가 설명했다. 변호사인가요? 네. 형사는 다시 크리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인들은 손님을 봤나요? 절대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그날 꾸러미를 받을 예정이었나요? 배달이라든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요? 데닝스 씨는 말하기 좋지 않지만 그는 술에 취하면 가끔 다툼을 일으키곤 했죠. 그래서 배달원이 그날 밤꾸러미를 배달하러 왔다가 그와 다툼을 벌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탁물이나 식료품이나 술이나 꾸러미 같은 것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카를이 그런 것을 다 처리해요. 아, 그렇군요. 그에게 물어보시겠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며 탁자에서 몸을 떼고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침묵 속에서 몇 초 동안 서 있었다. 됐어요. 됐어요. 딸이 아프시니 방해하지 말아야죠.
용서하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문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크리스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않아요. 혹시 모르니 말씀드리는 건데요. 따님께 그날 밤 데닝스 씨가 따님의 방에 있었는지 물어보실 수 있을까요? 크리스는 팔짱을 끼고 걸어갔다. 그가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말이죠. 영국 의사들이 이 곰팡이는 뭐지? 하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페니실린이 없었을 거예요. 맞죠? 물어보실 거죠? 상태가 좋아지면요. 네, 물어볼게요. 해로울 것은 없어요. 그동안 그들은 현관문에 도착했고 킨더만은 주저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망설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아, 정말 죄송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크리스는 긴장하며 새로운 충격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뭐죠? 따님을 위해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즉시 대답하며 코트 주머니에서 잘 씹힌 연필 끝을 꺼내 들고 다른 손으로 재킷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들었다. 그녀가 좋아할 거예요. 그가 명함과 연필을 크리스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름이 뭐죠? 크리스가 문에 명함을 대고 연필을 준비하며 물었다. 그런 다음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형사의 눈에서 거대하고 끔찍한 갈등을 보았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눈은 절박하면서도 도전적이었다. 저를 위한 거예요. 그는 명함에 적힌 이름을 바라보았다. 윌리엄 킨더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이름을 확인하고 사인을 한 다음 그에게 명함을 돌려주었다. 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그냥 받아들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그가 수줍게 말했다. 당신도 정말 친절하세요. 그는 얼굴을 붉혔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방해꾼이에요. 그는 문을 열고 현관 앞으로 나갔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잊어버리세요. 괜히 신경 쓰이실 테니까요. 따님을 생각하세요. 따님을요. 크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망감이 다시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킨더만은 모자를 쓰고 현관 앞에 서서 돌아보았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조심하세요. 크리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런 다음 즉시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시죠? 킨더만이 물었다. 연필을 두고 가셨어요. 크리스가 미소를 지으며 연필을 킨더만에게 건네주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미안한 듯 말했다. 크리스는 연필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또 하나, 형사님.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다. 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뭐죠? 킨더만이 물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크리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킨더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만 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았다. 그녀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런 다음 주방으로 돌아갔다. 윌리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윌리? 크리스가 무심하게 물었다. 네,
마님, 윌리가 대답하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 책을 서재에 두었나요? 윌리, 크리스가 책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윌리는 책을 흘끗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베이컨을 냉장고 고기 칸에 넣었다. 어디서 찾으셨나요? 크리스가 여전히 책을 바라보며 물었다. 위층 침실에서요. 윌리가 대답하며 베이컨을 넣었다. 어느 침실이죠? 레건 양 침실이에요.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찾았어요. 언제 찾으셨나요? 크리스가 여전히 책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다. 모두 병원에 간 후에요. 마님. 레건 방 청소할 때요. 확실한가요? 네, 마님. 확실해요. 확실해요. 크리스는 움직이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책을 바라보았다. 레건의 침실 창문이 열려있던 그날 밤 데닝스의 사고가 떠오르며 그녀의 마음을 강타했다. 그녀는 책의 한 페이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크리스는 레건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관 두드리는 소리, 빠르고 무시무시한 울림, 거대하고 무덤 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 레건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하는 소리. 카를이 레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크리스는 황급히 계단을 올라 레건의 방으로 달려갔다. 방으로 들어서자 관 두드리는 소리가 벽을 뒤흔들며 울려 퍼졌다. 카를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레건은 다리를 벌리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뼈처럼 하얀 십자가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코에서 흘러내린 피로 뒤덮여 있었고 코에 꽂혀 있던 나소가스트릭 튜브는 뽑혀 있었다. 아, 제발. 아, 안 돼. 제발. 아, 안 돼. 제발. 그녀는 십자가를 점점 더 가까이 가져가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십자가를 밀어내려는 듯 손을 뻗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더러운 년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목소리는 레건에게서 나왔지만 굵고 거칠며 도끼가 서려 있었다. 크리스가 지켜보는 동안 레건의 얼굴과 목소리는 순식간에 히스테리 상태에서 보였던 야생 악마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제 얼굴과 목소리는 빠르게 바뀌고 있었다.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제발. 내가 안 하면 죽여버릴 테다. 제발. 그래, 예수가 널 따먹게 할 거야. 따먹게 할 거야. 이 더러운. 이제 레건은 눈을 크게 뜨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끔찍한 결말을 향해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몸을 떨며 비명을 질렀다. 그런 다음 갑자기 악마의 얼굴이 다시 나타나 그녀를 사로잡았다. 이제 그 얼굴은 그녀를 가득 메우고 방은 코를 찌르는 냄새와 벽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관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고 레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공포에서 아기에 찬 웃음소리와 분노로 가득 찬 승리의 함성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십자가를 자신의 음부에 찔러 넣고 미친 듯이 자위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굵고 거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이제 내가 내 거야. 이제 내가 내 거야. 이 더러운 년아. 이 더러운 년아. 예수가 널 따먹게 할 거야. 따먹게 할 거야. 크리스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비명을 지르며 십자가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레건은 분노에 차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그녀의 얼굴을 자신의 음부에 밀착시켰다. 그녀는 크리스의 얼굴에 피를 묻히며 미친 듯이 몸을 흔들었다. 아, 이 더러운 돼지 같은 년아. 레건은 아기의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핥아, 핥아, 핥아. 아, 그런 다음 크리스의 머리를 잡아당기던 손이 그녀의 머리를 들어올리고 다른 팔이 그녀의 가슴을 강하게 내리쳐 그녀를 방 건너편으로 날려버렸다. 크리스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레건은 승리감에 찬 웃음소리를 내며 크리스를 비웃었다. 크리스는 바닥에 쓰러져 어지러운 시야 속에서 방 안의 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그녀는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쓰러졌다. 그런 다음 그녀는 카르를 지나쳐 레건의 침대로 기어갔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 뒤덮여 있었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초점이 맞지 않았다. 그녀는 레건이 등을 돌리고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레건은 천천히 십자가를 자신의 음부에 찔러 넣고 있었다. 그녀는 그 굵고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 내 돼지야. 그래, 내 달콤한 꿀돼지야. 내 돼지야. 네. 그 말은 크리스가 비틀거리며 침대로 다가가자 멈췄다. 그녀는 피로 뒤덮인 얼굴로 흐릿한 눈으로 침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레건의 머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머리는 몸통이 움직이지 않은 채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며 마침내 뒤로 돌아갔다. 내 딸이 한 짓을 알아. 작고 요정 같은 목소리가 물었다. 크리스는 눈을 깜빡이며 미친 듯이 웃고 있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은 갈라지고 건조했으며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다.